좋아요, 구독. 이번에는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풍량계라고 불리는 게 마이크론, 그리고 온도계라고 불리는 게 TSMC입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무난하게 나왔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실적은 작년보다는 줄었고요. 네, 매출, 적자가.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도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좀 줄었는데, 근데 왜 갑자기 TSMC가 9% 거의 10% 가까이 올랐죠 네. 어제? 그 이유는 그 내용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리고 또 걱정했던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대죠. 컨센 대비해서 나쁘지 그렇죠. 않았다. 컨센 대비해서 훨씬 좋았다. 그래서 TSMC가 올라갔죠.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그 전에 TSMC 하면 이제 좀 TSMC를 무시하는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20나노, 30나노 이런 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들어 걔네.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TSMC 매출의 지금 50%가 선단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선단 공정이라는 건 최첨단 공정인데 5나노급 이하 3나노, 5나노짜리를 지금 거의 매출의 50%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양해졌다. 차량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폰용, 그다음에 PC용 지금 다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TSMC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가들 보면 반도체 관련 주식들만 오늘 아주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보니까 생각보다 안 좋고, 이제 하이닉스는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하이닉스도 아마 조만간에 발표하면 생각보다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TSMC가 이렇게 한번 불을 뿜어주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굿 뉴스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핫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올 상반기라고 하기보다는 1월에 예. CS2024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가장 큰 굵직한 이벤트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서요.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좀 복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참가 기업은 6군데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보면 최근에 뭐 사실 빅딜이 나온 거는 레고캠바이오가 네. 2조 2천억짜리 빅딜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인수가 됐죠. 오리온. 예, 오리온에서 초코파이 만들던 회사가 네. 중국에서 판 돈, 초코파이 팔아서 번 돈으로 인수했습니다. 네, 인수하자마자 쭉 내려갔어요.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어떠냐면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보고 달려가다가 이슈가 끝나면 팔아버립니다. 저는 참 그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의 가치와는 좀 다른 투자네요. 그렇죠. 약간 좀 그 일정 매매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그닥 뭐 뛰어난 딜이 나오진 않았고, 오히려 이제 그 전에 나왔잖아요.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다 올라가는데 그쪽은 빠지죠.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빠지는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세 건의 아주 큰 빅딜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빅파마들이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제 큰 딜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빅딜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드디어 빅파마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다. 인수합병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자질구레한 건 있었을지 몰라도 금액이 큰 단위는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자금 집행을 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금리 인하의 기조와 같이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우리 올해 안에 기존에 이제 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펩트론이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 뭐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형태를 바꾸는, 제형을 바꾸는 그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은 여전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이 어려운 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딜이 중요하죠. 언제 내 그 물질들을 빨리 팔 수 있느냐, 계약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금은 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좀 지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그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면 또 후회하시죠. 다시. 절대 근데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은 뉴스 나올 때 따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약바이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 여쭤볼 수가 없는 포인트 하나 더.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스닥 상장 추진합니다. 이 승부수가 먹혀들 수 있을지 사실 쿠팡 사례를 안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인사이트 갖고 계실까요? 쿠팡은 사업을 어디서 하죠? 우리나라에서 하죠. 네. 예. 상장을 근데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사람들 중에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속상하네요. 예. 알죠. 요즘엔 K-팝 이 정도면 알 텐데. 네. 근데 셀트리온은 기본적으로 유럽과 미국 쪽이 매출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셀트리온을 쿠팡보다는 많이 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이 지금 이렇게 크기까지 싱가포르에서 투자를 해서 한마디로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는 데인데 거기에서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투자해서 해줘서 사실 이 회사가 여기까지 컸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 보면 셀트리온 홀딩스가 상장하는 거는 뭐 지금 5조 가치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조보다 더 가치를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런 기업들 제가 보기에는 좀 허접한 바이오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받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금이 풍부하다는 건데 그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저는 셀트리온 그룹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들어보고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GPT 스토어 최근에 정말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GPT와 관련해 가지고 좀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던 이슈기도 한데, 자, 이 관련주가 사실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기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언제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샘 올트만인가 이제 오픈AI 대표가 네. 또 다음 주에 온다고 6시간 온다고 하는데 네. 예, 6시간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오는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16시간 걸리려나요, 비행기가? 한 10시간 이상 타고 오셔야 될 텐데. 네. 예. 뭐 하여간 온다고 하는데 다시 또 이제 부각이 되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예전에 앱스토어 같은 시장이 GPT 스토어로 열리고 있다. 그래서 GPT가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이게 오픈을 10일에 했는데 그 전부터 준비했던 회사들이 한꺼번에 막 올리면서 GPT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들의 앱 같은 게 있습니다. 챗봇이 있습니다. 300만 개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저도 이걸 가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도대체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제 또 이게 분류를 어느 정도 카테고리 분류를 해놨는데 이 카테고리 분류를 보고 본인이 맞는 걸 찾아 쓰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한 달에 20불, 우리나라 돈 29,000 얼마 결제를 하면 매달 결제를 하면 이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각각 이런 스토어 안에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따로따로 구매해야 되는 시기가 또 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직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잘하겠다 분배를. 근데 지금은 이제 29,000원밖에 안 받고 있는데 이거를 분배할 게 사실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수익 모델을 집어넣어서 일단은 먼저 기반을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써보게 한 다음에 수익 분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빨라도 수익이 나오려면 여기에서 만약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됐든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이 됐든 뭐 요즘에 뭐 크라우드웍스, 네트웍스 뭐 이런 회사들이 됐든 거기에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사용자가 많아져서 가입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유튜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많아져야 나중에 유료화를 할 때 그 회사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나오려면 한 적어도 하반기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반기 이상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하반기 이상의 가시화가 될 거라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그래서 주가는 살펴봐야 될 거. 주가는 지금 먼저 반영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됩니다. 네. 이쪽 관련된 거는. 그래서 여기 올렸다라는 얘기 나오면 그냥 보셔야 된다. 그럼 그 관심을 중에서 대표님께서 가장 좀 이 종목은 좀 주목해야겠다라고 하는 종목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거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이랑 크라우드웍스라는 회사인데 기존에 이제 솔트룩스나 마음 AI 이런 회사들은 이제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수웨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면 새로운 것들 인수웨이브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더 잘 만들 수 있게 하는 원래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올렸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금방 늘어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제 AI를 상용화시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챗봇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분야를 잘 알아야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난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기업들 중소기업들에서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가서 본인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강조가 되면 지금 주가는 이제 막 스타트를 했는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잘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